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학원입니다. 이제 134회 시험이 끝나고 내년도 135회 시험,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험이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8월 달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뭐 8월 중순에 시험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말쯤에 시험을 봤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8월이든 9월이든 요번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 공부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지금 134회 최근 시험을 봤어. 그러면은 이제 재수가 되겠죠. 그렇죠? 뭐 3수, 4수일 수는 있지만 그냥 저는 다 재수라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또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험을 준비를 내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두 가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독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독학을 할 때는 정말 독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변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학원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동영상 강의, 동강을 내가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직강을 들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학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100명이 합격을 한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정말 몇 명 안 돼요. 독학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뭐 한 3%, 3명, 뭐 2명. 순수하게 독학, 저도 거의 독학을 해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1800페이지짜리 책을 샀는데 이 1800페이지짜리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건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았어. 내년 첫 시험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난 6개월 안에 독학해서 하면 되지. 이거는 조금 비춥니다. 왜? 금방 가요, 시간이. 8월 달이잖아요. 휴가 갔다 오셔야죠. 광복절이죠. 애들이랑 놀아야지. 애들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 옵니다. 추석 때 또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지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예요. 연말 무슨 정산한다고 그러고 뭐 아주 바빠요. 겨울에 동절기에 뭐 쉴 줄 알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죠? 차라리 그냥 정말로 독학을 하실 분들은 하다가 학원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그럼 얼마나 하다가냐? 그랬더니 한두 달.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도 본인들은 독학하면 되지 뭐 그깟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토목시공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일반 기술사라던데 이거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구조기술사에 비해서 뭐 엄청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서 정말 잘 쓴 답안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제 독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재를 스스로 사서 무조건 한두 달을 공부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공부량이 얼마큼 되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못 쓴다면, 세워지지가 않는다면 누구든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꼭 무조건 주변 멘토 아니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주변 멘토라는 분들은 누가 있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는 형이 뭐 선배 형이 아니면 후배가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직장 동료에서 뭐 직장 상사가 아니면 밑에 직원이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동기가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주변 멘토를 찾아갈 때 우리가 조금 안 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해야 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쪽팔림. 요거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분명히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남들보다 잘했었는데 제가 먼저 땄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서 야, 나 좀 가르쳐줘. 네 합격할 때 썼던 서브노트 좀 줘. 이 말 한마디 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서 뭐 주변에 멘토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멘토가 있다면 요즘에 합격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다 멘토예요. 멘토가 아니지만 내가 다가가면은 멘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서 먼저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보를 얻고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사주고 뭐 필요하면 술도 좀 룸사롱 가지 마시고요. 뭐 어쨌든 뭐 포장마차든 뭐 어디든 요즘에 이제 뭐 야외에서 자유공원에서 술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변 멘토를 꼭 활용을 하셔라. 요걸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그만 실마리 같은 어떤 힌트, 어떤 공부하는 방법 이거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 거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거에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이 내 거다 라고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내 방법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공부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가르쳐 줬으면 그 중에서 3개만 얻더라도 나는 매우 큰 성공을 한 거다. 그쪽 방향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에는 합격하신 분들 많으니까는 주변에 멘토가 한 명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명, 3명,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죠. 나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공사 과장인데 감리 단장님만 기술사가 있으신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과장 대리인데 감리 단장님 나랑 나이 차도 10 몇 살, 20살 가까이 차이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만 바카스 하나 사가지고 가서 감리 단장실에 가서 단장님 어쩌고 뭐 알랑방구 좀 뛰면서 어때요? 시공사 감리단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요. 감리단도 시공사 되게 뭐 싫어하는 거 압니다. 저 역시 시공사에 있었고 감리단에도 있었어요. 책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살다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어땠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옆에 하고 대한민국 외쳤잖아요.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광화문에서 막 술 먹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물며 토목과로 같이 나왔어. 단장님도 토목과, 나도 토목과,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찾아가십시오. 앵기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쪽팔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하나라도 얻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 진짜 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딱 잘 걸로 만드시는 거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뭐냐 그랬더니 돈을 안 받고 해. 주변 멘토로 계신 분들은요. 돈을 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합니다. 저 역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때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그럼 주말에 주 5일째 했었거든요. 주말에는 제가 뭐 했었냐? 서울 가서 뭐 도와드렸죠. 인천에 어떤 공부방 가서 도와드렸죠. 무료로 했어요. 거기서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합격시켜드린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모임을 갖고 있는 모임도 있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멘토가 아주 좋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약간 조금 귀찮아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은 계속 앵기는 것도 조금 실례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걸 어떻게 여러 번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동강이라도 좀 보고 오시면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띠리링 하고 와요. 상담 전화가 저한테. 저 인천까지 가기 너무 어려운데, 동강 보십시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동강을 보시든 직강을 보시든 중요한 것은 1800페이지나 되는 아주 광범위한 그 부분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만을 딱딱딱딱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험에 어느 쪽이 자주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써야 되는지, 이것들은 동영상 강의든 직 강의든 다 같이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재량,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얼마만큼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중요한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나는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셔야 되냐? 직강으로 가셔야 돼. 직강으로 가시고 그냥 어차피 학원에 돈 주셨잖아요. 돈을 준 것만큼 얻어와야 되겠죠.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계속, 강사님한테 계속 앵겨요. 저 저번 주에 이거 풀었는데요. 이것 좀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숙제를 내주지 않은 것도 막 검토해달라고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이제 2시부터 강의인데 10시부터 막 오셔가지고 막 이만큼씩 가져오시는 분도 계세요. 검토 다 해드립니다. 빨간펜 다 해드립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만큼 검토를 받으러 오는데 강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냐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강 가시고서 뭐 돈 내고 그만큼 뽕을 뽑고 오시면 됩니다. 자, 또 무엇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 그랬더니 등록하려고 하는 학원이 직강을 수강을 하면은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지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요금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주 직강을 촬영해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알아보시고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 땅에 헤딩 하지 마시고요. 정하고 싶으면 한두 달 해보세요. 이게 정말로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연습해서 써본 답안지가 카페나 인터넷, 인천기술학원 유튜브 그 쇼츠에 좋은 답안지 매번 올라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영양평가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는 거고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이런 방법으로 좀 오시면은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번에 이제 시험을 봤어.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시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재수도 좀 나눠집니다. 무조건 나는 50점 밑에일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을 거고요. 나는 50점은 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어느 정도 압니다. 이 50점이라는 그 점수는 뭐 아주 섬세한 점수, 뭐 59점대 뭐 이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스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50점 이하라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공부를 했다 그래도 방향성이나 쓰는 방법을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점 밑에는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방법,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요. 50점 이상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복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으면은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필기 발표 날에 내 점수가 1교시에 1번 썼는데 그 1교시에 1번이 몇 점인지 딱 나와요. 1교시에 10번을 썼는데 10번이 몇 점인지 딱 나와요. 그러니 그 점수를 내가 받아들고 내가 복귀한 거를 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썼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철학자죠. 누구는 다 알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매우 그냥 흘려서 들어가는 이제 말이긴 하죠. 그죠? 누구나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알려 그러면은
나는 철학가나 나는 석가모니,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면 돼? 복귀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복귀는 무슨 복귀가 있느냐?